안녕하세요. 금동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레퍼런스를 취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레퍼런스, 추천인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좀 부족한 스펙을 한 번에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취업 전략이에요. 제가 취업 상담을 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취업이 될 때까지 이제 A부터 Z까지 모든 걸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자의 문의에 대한 이제 답변만 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전자의 경우 제가 가장 먼저 이 지원자들한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부모님이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친인척 중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신가요? 종교나 운동 등 학과의 단체 모임을 꾸준히 하신 게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의 호구조사나 뭐 재산 파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인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는 거죠. 그만큼 제 경험상 레퍼런스를 잘 활용한 지원자는 단순히 취업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포지션에 훌륭한 조건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레퍼런스의 활용 전략 첫 번째는 추천인을 어떻게 선별하는가, 바로 추천인 선별 전략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추천인을 선별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원자에 대한 호감도. 두 번째, 지원자에 대한 정보, 역사. 세 번째, 지원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적극성. 그리고 네 번째, 산업에서의 영향력. 이 네 가지 요소 모두 상상, 높은 추천인을 찾거나 두세 가지 요소가 높은 추천인을 찾아서 나머지 요소까지 높게 만드는 거죠. 이런 요소들을 반영했을 때 첫 번째 추천인 그룹은 단연 부모님과 친척이에요. 제가 취업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지원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추천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의 인맥만 잘 활용해도 굉장히 훌륭하고 효과적인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가 최상이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도 길기 때문에 지원자가 걸어온 여정과 지원자에 대한 장단점 모두를 알고 있죠. 추가로 당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적극성까지 갖춘 최고의 추천인이에요. 또한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인맥까지 두루 형성하고 있는 영향력 또한 훌륭한 추천인이에요. 실제로 이미 부모님의 인맥을 활용하는 지원자들도 상당히 많고 저 개인적으로만 봐도 선배의 자제들, 아버지, 어머니, 친구분들의 자제들을 상담해 주거나 추천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공채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롤링 베이스의 수시 채용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이런 추천을 통한 채용 문화가 더욱 확장될 거예요. 특히 제가 보면 금융권, 외국계 컨설팅, 증권 이런 쪽은 부모님이나 친척이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용 품앗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추천인 그룹은 학과 외 활동에서 찾으셔야 돼요. 특히 종교와 봉사활동, 조기 축구회 같은 정기단체 활동에서 찾으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한 활동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런 단체 멤버 구성에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중반의 형님, 누님 혹은 언니, 오빠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고 특히 후배 양성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인 선발 요소 중에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 적극성, 거기에 추가로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추천인으로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건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함께하는 만큼 따로 시간을 내서 개인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성장해온 과정과 현재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지원자분 중에 이력서에 봉사활동 이력을 쓰고 한 금융사에 제출하셨는데 그 봉사활동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면서 금융사의 헤드가 지원자에게 메시지를 따로 보내 점심을 먹자고 하거나 제가 실제로 활동하는 조기축구의 형님이 다른 금융사 임원으로 최근에 이동하셨는데 그 이동하시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추천을 부탁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 이런 기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그 다음 그룹으로 뭐 친한 대학교 선배라든지 친한 고등학교 선배, 친한 친구들 이렇게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그룹들에서는 의미 있는 추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실제로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건 추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천한 누군가가 채용이 됐을 때
문제없이 훌륭하게 업무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사실 추천인에게 딱히 돌아오는 베네핏은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 추천했던 사람이 회사에 채용이 되었는데 퍼포먼스가 부족하다든지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되면 추천인 개인의 평판까지 나빠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대학교 때 잠깐 알던 후배를 추천해서 채용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성향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팀 분위기가 망가지고 결국 본인도 권고사직을 받게 됐는데 그 친구를 추천한 저랑 그 추천을 받아서 입사시킨 제 선배랑 둘 다 입장이 난처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잘 모르는 친구는 절대 추천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제 평판이 나빠진 거죠. 그 이후로는 정말 잘 모르는 후배는 절대로 개인적인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 선배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추천을 받을 때에도 추천인에게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 사이야? 얼마나 잘하는 사이야? 혹시 뭐 성격이나 술버릇 같이 업무 외적인 문제는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선배한테 콜드메일을 보내서 추천해 주기를 원한다고 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잘 모르는 후배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추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외국계 금융, IB 컨설팅과 같이 최상위권 취업을 위한 핵심 전략은 바로 레퍼런스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추천인을 선별하기 위한 요소에는 나에 대한 호감도, 나에 대한 이해, 나를 추천하고자 하는 적극성, 그리고 산업의 영향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추천인은 부모님과 친척, 그리고 그 다음 그룹으로는 학과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40대, 50대 선배들이라는 점.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내 주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추천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족이나 친척 외에 외부 추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접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과 이메일 문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